우리의 공수의 바보를 우리의 방법은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합시다. 2-2번 2-2번 자,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AB 제곱 더하기 3AC 제곱은 AD 제곱 더하기 3CD 제곱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3대1로 내분한데요. 이거 ABC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BC 3대1로 내분하는 거 여기 B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야, 너네 중학교 때 중등식만 하면 스튜어트 정리라고 혹시 배웠니?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어? 스튜어트 정리? 중등 거라 잠깐만.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얘가 그냥 간단하게 빡 하고 나오는데 내가 잠깐 보여줄게. 중선 정리는 중선 정리는 외웠니? 중선 정리는 외웠어? 중선 정리도 못 외웠어? 야, 저기 고딩 때 하프스 중선 정리 배우잖아요. 중선 정리가 스튜어트 정리의 부분 집합인데 정리 좀 하나인데. 자, 여기 A, 여기 D, 여기 C, 여기 D. 지한이가 공수도 고자라 했으니까 이거 한번 불러봐. 중산정리. 야, 이것도 까먹으면 거의 뭐 점점거리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점점거리는 압니까? 점직선거리는 구할 줄 압니까? 네. 근데 중산정리 혹시 까먹은 사람 손 수준 좀. 야, 공수도 한지 한 3년 됐습니까? 공수도 언제 했습니까? 문자는 언제 했어? 기억이 안 나? 공수도를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우진아, 중산정리. 너네 공수도 진짜 내신 어떻게 하냐? 야, 12점 너는 고사하고. 체리나. 자, 중산정리요. 큰일 났네요. 이거 제니트, 근데 제니트가 풀리든? 요 교재가 풀리든? 풀리긴 풀렸어? 꾸역꾸역 막 하다 보면 억지로 풀리긴 해? 신기하네요. 자, 중산정리 시험이 진짜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내신데. 스튜어트 정리는 보잉거 정도에서 좀 내고요. 보통의 일반 학교는 다 중산정리로 나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똑같다. 이게 지금 중산정리거든요. 중산정리. 이렇게. 증명은 평면 잡기 위해서 하면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 C,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가 좀 중점이죠? 여기 A,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공수2를 좀 더 시켜줄게요. 공수1은 괜찮습니까? 공수1 해결 사람? 공수1 어렵다 손? 공수2 어렵다 손? 공수 야씨 선행만 뒤지게 하면 뭐하냐. 내년에 내신이 내신은 해야 되겠죠 설마. 자 그래서 증명할게요. 여기의 길이 제곱 더하기 여기의 길이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의 길이 제곱 더하기 여기의 길이 제곱. 그래서 여기의 길이 제곱은 a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여기 길이의 제곱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 얘는 계산해볼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 쏘리 잘못했어요. 여기의 길이의 제곱은 a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해서 2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오케이? 근데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죠? 그럼 요거죠 요거. C제곱은 어디 갔어요? 뒤에 여기 C제곱 하나 있죠? 여기 C제곱 하나 있죠? 여기 이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배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굽니까? 여기죠? C제곱은 누굽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게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부릅니다.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불러요. 어디서 많이 활용되냐면 무게중심 얘기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라서 무게중심 얘기 나올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유일한 중학교 때는 도형 공식 진짜 많이 배우잖아요. 유클리드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을 해석 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베이스를 통해서 다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데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나오는 단일 유클리드 기하 공식입니다. 이거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더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중학교 거 사용할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해 도형을. 도형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오냐면 미적투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오거든요. 극한 및 활용. 거기서 이제 중학교 도형이 나오면 이제 미적투는 고3 때 하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 까먹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럼 대수에서도 나오죠. 삼각형 활용. 삼각함수 활용 말고 삼각형 활용. 거기서도 중학교 도형이 많이 나옵니다. 대수 장인이라며. 아저씨 대수 장인인데 어떻게 대수 장인인데 삼각함수 대수 장인은 삼각함수 장인 아닙니까? 그쵸? 삼각함수 장인인데 어떻게 이걸 모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1대1일 때 이렇게 됩니다. 딱 1대1일 때 이렇게 되고요. 1대1이 아닐 때가 스튜어트 정리인데 1대1이 아닐 때가 스튜어트 정리인데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위에서 몇 번째죠? 아는 사람? 위에 세 번째. 우리가 위에서 세 번째야? 너네가 그래? 이씨 굳이 왜 중등부 이거 이씨 그래? 위에서 세 번째답게 시켜줄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반 다음인 거구나. 우리가 거의 그럼 우리 반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반이네. 그치. 1등급이 안 나오면 이상한 반이네. 그렇거든? 고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너네보다 하나 윗반 계속 했었었는데 그때는 4%가 1등급이고 7%가 2등급이라서 2등급 밑으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너네는 10%가 1등급이잖아, 그치? 그럼 너네는 1등급 아니면 큰일 나는 거네. 내가 너네들을 데리고 1등급을 못 맞추면 나는 진짜 엄청 쪽팔리게 되는 거네. 굳이 왜 세 번째만 해라고. 미안하다. 내가 너네를 그래서 얘는 잘 안 쓰여서 쌤도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나와요. 1대1 말고요. 1대1 말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이렇게 잡을게.
클래스 있는 친구들이 2-2번 같은 문제를 그냥 빠르게 풀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최상위권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마주 보는 거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는 쓰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아니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그래서 지금 이게 1대1이라서 a제곱 1 곱하기 a제곱 1 곱하기 b제곱이 이렇게 좌변이 된 거야. 그리고 m 플러스 n 1대1이라서 2가 된 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c제곱 하고 제곱하고 a m 플러스 n 하고 mn 하고 d제곱 c제곱하고 mn 이게 지금 스테이트 정리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새끼 제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c제곱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스테이트 정리예요. 근데 이거 야, 근데 위에서 세 번째 번이면 과거나 저기 영재고나 준비한 친구들 우리 반에 과거나 영재고 준비한 친구는 없나요? 그러게. 근데 구직의 고등부는 약간 청월함이 좀 많이 먹여 살리거든요. 청월함에서 많이 고등부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청월함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원래 2레벨이면 과거나 영재고나 준비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보인고 간 새끼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청월함 애들보다 잘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뒤져보자. 공수투 공수투 1품 너만 풀 게 아니라 우리만 다 풉시다. 여러분 때 공수투 근데 기본도 모르는데 1품을 풀어도 될까? 선생님이 교재를 하나 정해서 프린트를 하나 해줄 테니까 공수투 한 권을 여름방학 때 좀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되자마자 공수원은 진짜 뒤지게 할 거야. 내신 대비하면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하면 문제를 몇 권 정도 풀어요? 범위에 맞게? 3개 정도 풀어요?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 반은 2레벨이면 우리 내년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뭐뭐 할 거냐면 시너지, 고쟁이, 자이, 절대등급, 하이퍼531, 포커스온. 야, 포커스온은 중학교도 있냐? 처음 듣는 교재야? 이거 고등 내신 교재예요. 학원 교재야, 학원 교재. 거기에 학교 부교재. 너네들 학교 부교재. 요렇게가 이게 기본 컬이에요. 내신 기본 컬이. 내신 범위 맞춰서. 2달이에요? 2달. 2달 동안. 근데 이게 이렇게 셋은 좀 두껍지만 얘네는 얇아요. 이게 킬러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어서 이게 어려운 문제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애들 중간고사 범위, 그러니까 너네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 중간고사 범위 풀어오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끝내거든요. 2번 수업하면 끝내거든요. 범위가 그렇게 안 넓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고2, 고1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만 시험에 보는 학교들. 그러니까 너네가 오늘 이번 숙제한 거 있지? 그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많아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근데 보이는 집합까지라고 이미 정해졌는데 보이는 보통 하나 정도 많아요. 한 단원 정도 더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리고 겹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처음부터 도형의 방정식부터 집합까지 봤고요. 집합부터 다시 끝까지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가 많고 나머지 학교들은 중간고사 때 도형의 방정식. 근데 봐봐, 너네 지금 한 번에 도형의 방정식 문제집 한번 풀었잖아. 이렇게 얇은 문제집이면. 근데 이렇게까지 얇지는 않고 이거보다는 당연히 많죠. 한 1, 200문제 정도? 얘는 한 7, 800문제 정도 되고요. 얘도 한 5, 600문제 정도 되고요. 얘는 한 400문제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1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고사가 100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문제 정도? 얘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안 풀 거고 어려운 문제만 풀 거예요. 우리 반 레벨이면. 그리고는 아마 우리 반 레벨인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반에 이제 청월함에서 좀 친다는 애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때쯤이면 봐봐. 지금도 은찬이가 1등 했었었는데 지한이가 와가지고 지한이 잠깐 줘야 돼. 내가 목상 사놨어. 야, 그리고 오늘 담임 말고 제시 보는 새끼들 왜 아무도 안 오? 미쳐가지고? 야, 자기가 제시인 거 알지 않습니까? 와서 봤어, 담임은. 왜 줘요? 1등 했어, 시험. 어떤 식으로? 너 시험 안 봤나? 윤찬이가 1번 틀리죠.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은찬이가 1번 틀린 시험이라니. 어? 그러게. 민준이가 5개 틀린 시험이라고 해야지. 아, 3개였나? 3개였어. 5개 아니었어. 3개였어요. 자, 그래서 공수트를 여러 번째 좀 보내줍시다. 안 되겠네요. 공수트를 쌤이 조금 헤비하지 않은 정도로 한 400문제 정도 있는 문제집으로. 야, 시너지는 공수트 1400, 1500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우리 반에서는 2등급 이하가 안 나왔다고. 그 얘기가 지금으로 치면 1등급밖에 없는 반이 되려면 요 정도 해요. 이게 1등급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요 정도의 학습량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다르다니까. 그냥 딱 2배 정도라, 2배 내지 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량이. 내신이 나오려면. 상대평가라서. 봐봐. 어차피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야 1등급이잖아. 3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야 1등급이잖아. 요 정도 공부하는 애가 반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3권 정도 공부하는 애가 반에서 8명, 9명은 돼. 학원만 다니면 어느 학원에서건 3권은 한단 말이야. 어떻게 3권도 안 시키고 저걸 보내냐. 근데 이제 이걸 다 했을 때 보인고에서 1등급이 맞으려면 요걸 다 하는데 여기서 못 푸는 문제가 없으면 보인고에서 1이 뜨는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여기까지만 잘라서 못 푸는 문제가 아예 없으면 1등급이 떠요. 못 푸는 문제가 아예 없으면. 근데 이제 너네들 안 그렇잖아. 문제집 하나를 끝내도 내가 거기서 어려운 문제 이거 다시 풀어봐 하면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지. 그게 지금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은 선생님이 다 내신 대비할 때는 뭘 만들어주냐면 조교시켜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서 틀린 걸 계속 풀릴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를 다 풀어.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뭐가 틀렸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것만 이제 자기 거 딱 모아가지고 줄 거야. 그래서 그거 다시 다 풀어오라고.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답도 할 거야. 거기서 틀린 걸 한 번 더 체크해주면, 거기서 또 이제 또 틀린 것들 또 모아서 주고.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끝낼 때, 시험 범위 문제집 한 권을 끝낼 때, 아예 모르는 문제가 없게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모르는 게 아예 없는 친구들은 보인고에서도 안정적으로 1이 뜨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듭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들고, 보인고에서는 안정적으로 1이 뜨고. 보인고와 보인고 아닌 학교의 차이가 진짜 심해요. 송파는 보인배제와 보인배제가 아닌 학교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둘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잠실여고가 그나마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학종을 잘 못 보내는 학교라서, 그래서 그냥 애들이 자력으로 대학을 좀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시나 논술로 많이 가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 뭐 영파여고나 나머지 학교들은 되게 실력보다 수시로 대학을 잘 가거든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참고하세요. 보인고랑 잠실여고가 애들이 제일 잘하지만 수시로 제일 못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수시로 갔을 때, 정시로 갔을 때보다 훨씬 대학을 잘 가는 학교들이고.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어서. 그렇지. 내신 따기가 어렵고, 그리고 잠실여고는, 보인고는 그래도, 보인고는 이게 좀 다른데, 잠실여고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몰려서 애들 수준이 높은데 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낮아서 학생부 종합을 잘 못 보내요. 학교에서 챙겨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정시랑 수시로 비교했을 때 보통의 학교들은, 예를 들면 쌤이 가락고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의대 간 애가 있거든, 제자 중에. 근데 걔가 정시로는 서성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는 의대를 갔지만 정시로는 서성한 공대 갈 성적밖에 안 된다고. 실제 실력은 서성한 공대밖에 안 되지만 수시로 가면 의대를 갈 수 있다고. 가락고라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리고 그다음 걔는 심지어 수능에서 미적분 2도 안 했어요. 내신 미적분 2가 선택 과목인데 기하도 선택 과목이고, 일부러 기하를 선택하고 미적분 2를 안 했어요. 만약에 미적분 2를 하면 선택하는 애들이 너무 적어서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걔 내신 전체 평점이 1.1인가 그랬는데 3학년 내내 거의 2등급이 한 3, 4개밖에 없었던 거야. 나머지 싹 1등급이고 9등급제에서. 근데 지금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2.0이었던 애들이 지금은 1.0이 되는 거라서 꼭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실여고 근데 이게 보통이야. 대부분 학교들이 다 이래. 영파여고에서 경희대 한의대 간 선생님 제자가 있는데 걔가 정시로 이화여대밖에 안 돼. 진짜 운 좋게 간 거야. 수시로. 수시는 약간 고등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의 실력보다 높은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수생들이 잘 안 끼니까 보통 다 그래요. 그런데 잠실여고랑 고인고만 잠실여고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인데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별로예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인데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야.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그런 학교가 잠실여고. 그다음에 고인고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애들이 굳이 내가 왜 수시? 나 모의고사 전체 다 봐야 220문제 중에 뭐 4문제밖에 안 틀리는데 왜 내가 수시를 써야 되지? 어차피 그걸로도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웬만한 학교들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으니까 수시에 목숨을 거는데 고인고 애들은 정시나 수시나 비슷하니까 그냥 일단은 챙겨놓자.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고 그래서 좀 안전빵으로 가고 싶으면 수시로 가는 거고 아니면 정시로. 그래서 보통 어떤 수시를 많이 쓰냐면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수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인고가 아닌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무조건 수시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수시를 쓰고. 근데 잠실여고는 오히려 이렇게 돼서 거의 수시로 자기 실력보다 잘 가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가서 뒤지게 공부만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신을 놓고 한 2학년 중간 정도 넘어가면 거의 내신을 놓고 그냥 수능 준비를 뒤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네가 지금 고1부터 바뀌었잖아? 그래도 너네는 다행인 게 고1 애들이 실험주의가 돼가지고 너네들한테 길을 좀 줄 거야. 고1 애들이 한번 망해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좋대더라 이렇게 한번 망하더라 이런 게 이제 좀 나올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마 지금 중2 애들이 제일 편할 거야. 중2 정도가.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그래도 한 2년 정도 대비할 시간인데 너네들은 1년밖에 없으니까 일단 입결이 나와봐야 그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가 나와서 조금 너네도 좀 불리한 편이야.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가 좀 그래. 그래서 일단은 수학은 공수1, 공수2 저기 혹시 문과 갈 사람 서림이 말고는 없어? 철이는 아니? 서림이만? 은찬이 문과 가? 생각해보고 그래? 왜? 그 로우스쿨 가게? 예. 그럼 서울대 자전 가서 로우스쿨 가는 게 제일 좋아해? 네. 근데 서울대 자전은 서성한 공대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서울대 문과가 그 실제 대학은 문과 서울대 가면 이과는 서성한 공대 정도 가요. 한 문과랑 이과랑 9레벨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카이 일단 의치한 맨 윗라인은 의치한약이에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스카이, 카이스트 포함한 스카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정도 포함한 스카이 이과.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근데 이제 문과 이게 이과 라인이면 문과는 여기가 서울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경외시 여기가 연고대예요. 요렇게 지금 거의 2레벨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레벨 정도. 그래서 서울대 이과 애들 성균관대 가면 문과로 돌리면 이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문과로 돌리면 서울대 그냥 갑니다. 성균관대 공대 정도면. 요 정도면 서울대를 그냥 가요. 중앙대 공대 붙은 애들 중에 돌려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도 있어요. 문과로. 근데 문이과 차이가 엄청 심해요. 지금 문이과 차이가. 그래서 문과 서울대 가기가 좋아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과로 중경외시 정도 나오는 애들이 돌려가지고 고대 통계학과 간 애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였더라? 경영이었나? 고대 경영이었나? 저기 밑에 쌤 제자들 중에 올해 졸업한 애들 중에 그거 영상 인터뷰 영상 올린 애 있는데 서울대 저기 생물교육과 보인고 나온 애? 걔랑 보인고 나온 애 하나 고대 어쩌고랑 배재고 나온 애 하나 고대 어쩌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2개 다 돌렸어요. 수능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과로 가다가 문과로 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과 커리를 타면 무조건 문과로 가야 돼요. 그게 차이야. 이과 애들은 문과를 가는 게 쉬운데 잘 엄청 좋아해 와달라고 하고 문과 기피 현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간 근데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갈 때는 안 받아줘.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과목이 없으면 수시를 아예 못 써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까먹었네? 아무튼 이렇게 공부해서 1이 무조건 뜨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서 1이 무조건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커리에 없는 것 중에 이건 어차피 내가 할 거라 나랑 같이 할 거라 여기 있는 문제집은 안 풀 거고 쌤이 아주 중상 정도 되는 문제집을 하나 정해서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방학 때 지금 방학 얼마 안 남았죠? 한 20일 남았나요? 방학 포함해서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공수투 전체를 한번 봅시다. 공수투 전체를 한번 봐야지. 내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다시 정리했는데 중선 정리도 모르고 있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네는 이거까지도 외워두세요. 스튜어트 정리까지도 외워두세요. 그럼 이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볼까? 3대1이라 했나? A, B, C. 자, 여기를 C라 잡을게요. 여기를 B라 잡을게요. 여기 높이 비슷하니까 H라고 잡고요. 여기를 3,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자, A, B, 이거 3대1이라고 잡을게요. 자, AB 제곱 더하기 3AC 제곱이에요. AB 제곱이랑 이거랑 곱한 거야. 3이랑 AC 제곱 곱한 거야. 그러면 K 곱하기 AD 제곱 플러스 3CD 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야 되는 개수가 뭐라고? 요거랑 요거 곱이니까 얘는 이거랑 이거 더한 거 n 플러스 n 4가 답이 되겠죠. 이거 4 답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50분 안에 절대 시험 문제를 다 볼 수 없는 학교가 보인고라. 보인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정석대로 풀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푸는 거거든요. 여기 원점 잡아서 푸는 거예요. 여기를 원점 잡아서 푸는 거예요. 방금 전에 증명했던 거 있지? 그게 정석풀이거든요. 여기를 원점 잡아서 3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C라고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C라고 잡고 여기 A, B라고 잡아가지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제곱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제곱이랑 이 거리 제곱 더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몇 배 되는가를 노가다 띄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를 원점 잡고 푸는 거예요. 정석키가 여기를 원점 잡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C, 여기를 마이너스 3C, 여기를 A, B라고 해가지고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이거 증명했던 것처럼 푸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푸는 시험장 들어가서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랑 스튜어트 정리 써가지고 여기 사인 거 바로 확인하는 친구들이랑 당연히 뭐 하겠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정리를 해가셔야 돼. 그래서 얘 나오면 엄청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드시면 돼. 나오면 거의 한 1번부터 16번까지가 객관식이라고 치면 1번부터 보통 한 16번까지가 객관식이거든요. 난이도 순이야 한 10번에서 11번 문제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9번, 10번, 11번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냥 마치 맨 앞장 풀듯이 바로바로 찾아주실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저거 3대1로 나누는 것보다는 중선으로 내도 지금 너네들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못 외우듯이 고등학교 때도 얘를 못 외우는 친구들이 거의 한 70%는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한 7, 8명 정도만 제대로 외워서 들어가고 심지어 그 문제가 중선정리 문제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 이 문제 중선정리 문제네? 중선정리 쓰면 되겠네? 까지 하는 애들이 반에서 뭐 6, 7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중선정리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요런 문제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누었을 때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에 관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린 스튜어트 정리를 써가지고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인고는 요새 트렌드는 서술형에서 막 엄청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일수록 서술형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작년에 했던 고3 애들은 미적수 내신 보는데 학교쌤이 한 말이 야 니네가 아는 모든 야매 공식 그런 거 다 써도 좋아 풀기나 해봐 약간 이렇게 서술형에도 써도 돼 대신 풀기만 해봐 했는데 1컷이 60점 만점에 38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100점 만점에 65점 넘는 애가 전교에 4%가 안 됐어요 100점 만점에 65점 넘는 애가 4%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운 대신 서술형은 그렇게 막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 써도 그냥 보통 맞게 해줄 때가 많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알아 이거 문제 출제하면서 요거 스튜어트 정리 써가지고 쓰면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 알잖아 그런 문제는 또 서술형이 잘 안 냅니다 서술형은 이런 거 말고 어차피 서술형이 2문제밖에 없어서 한 문제일 때도 있고 2문제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그냥 계속 이렇게 천천히 3개, 4개 정도 연결시켜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내요. 자, 3-1번. 삼각형 ABC에서 BAC의 이등분선과 겸 BC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B를 찾아라. 자, 공수투를 잘 하시려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웬만하면 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쉬운 문제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사이즈가 나오는 문제도 분명 있긴 하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무조건 그림 그려주세요. 자, 여기가 A래요. 여기가 B래요. 여기가 C래요. BAC의 이등분선과 겸 BC가 만나는 점. 이등분선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내신에서 이등분선 얘기 나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내신에서 이등분선 나오면 이렇게 뭐 쓰라는 문제입니까? 틀린 사람 이거 준성아 가자. 중딩 때 배웠는데 여기 A, B, C, D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그러지. A 대 B는 C 대 D. 각의 이등분선은 그러면 봐요. 요 점이 C와 D로 내분 C와 D로 얘네 새끼를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면 내분점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각의 이등분선 얘기 나오면 다 내분점 문제구나라고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방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하게? 오, 그렇지. 오, 그건 또 알아? 이 기본 공식은 모르는데 또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가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인 건 알아? 오, 희한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 자, 그래서 갈게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1,5였고 2,-2,6이었습니까? 루트 10인가요? 여기가
2. 이런 뜻인가요? 1대2로 내분하는 점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D라고 준 문제입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공식은 기억납니까? 내분. 적어드릴게요. 아니, 다 정리해줄게요. 다 정리해줄게요. 외워야 되는 공식들은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x1, y1과 x2, y2를 mn으로 내분하는 건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증명까지는 안 해줘도 되죠. 공식들 m y2 더하기 n y1 이게 지금 내분이요, 내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분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도만 바꿔주시면 돼요. m-n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m-n분의 m y2 마이너스 n y1. 근데 왜 그런지 아는 사람? 내분점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데. 공수투 수업을 그냥 2시간 해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보여드릴게요.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X라는 점이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요걸 찾아보래. 그러면 이 길이가 x-a인 건 압니까? 요 길이가 b-x인 건 아실까요? 그 비율이 m 대 n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럼 x 값을 구하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m, n, a, b가 주어질 테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x가 뭔지 쓰면 되겠지. 그래서 내항곱, 외항곱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x2랑 x1이 저기 a, b예요. a가 x1, x2. 빠르게 계산해 드릴게요. m x2 마이너스 m x는 n x 마이너스 n x1. 그래서 얘 넘어가면 m 플러스 m x2 더하기 n x1. 그 다음에 얘 넘어오시면 m 플러스 n x. 따라서 x는 n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수학을 좀 더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들 웬만한 건 다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면 보인고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뜨고 대한민국에서 2% 안에 듭니다. 수능 문제 90점 밑으로 안 떨어지려면 수능에서 90점 넘으면 가고 싶은 대학교 다 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수능에서 92점, 96점, 100 요 정도 되면 그냥 학교를 너네들이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모든 공식들을 그냥 이거니까 이거야 하고 외우지 말고, 물론 외워야 돼. 공식들을 다 외우는 건데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째서 이거인 것까지 정도는 아셔야 그래야 어디 가서 수학 좀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대한민국 1%입니다. 그 정도면 대한민국 1%예요. 고인고에서 1등급이 대한민국 1%예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1등급은 대한민국 1%가 아니에요. 특히 선생님 고향인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전교 1등, 1.0인 내신이 전교 1등인 애가 수능에서 3등급 나옵니다. 4등급 나오고. 거기는 교과서만 풀면 1등급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내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너네 중학교 내신 A 맞는 게 더 어려울 거야. 거기서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해요, 지방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동네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도 송파구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분당구, 목동, 양천구 요 정도만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거의 전국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우리 학원이 그래도 되게 잘하니까 우리 학원에서 거의 탑급이 되면 중등은 조금 약하잖아요. 야, 중등은 청월합이 더 유명해, 구주가 더 유명해. 청월합이 더 유명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중등은 청월합이 좀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고등은 압도적으로 구주입회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주입회에서 시험 봐서 탑 PPT 걸어요. 고등학교 때 너네 지나가면서 본 적 있지 않나? 막 이렇게 등수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스카이 못 가는 애들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스카이 못 가는 애들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반에서 진짜 선생님이 막 빡세게 굴렸을 때 제일 많았을 때가 한 10명 정도 그 이름 안에 들었던 적이 있거든, 50등 안에. 그리고 이제 최상위 반 애들이 보통 한 20명,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들고 선생님이 두 번째 반이었었으니까. 근데 그게 송파뿐만 아니라 송파, 광진, 하남미사, 저기 남양주, 구리, 그 다음에 잠실에도 구주입이 있거든요. 그 6개 학원 다 합쳐가지고 5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송파가 한 60% 정도, 송파 애들이 60% 정도 나오고 거기 이름 드는 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 지점에서 거의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50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고등부 때 요 학원에서 저기에 이름 실릴 정도만 딱 되면 그러면 대학은 뭐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좀 편하게.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그래서 고등 내신은 거의 암기예요. 고등 내신은 거의 암기예요.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보고 싶으면 이 문제는 숫자 추정리 문제니까 이렇게 빨리 그냥 치워버리고 가계 이등분선 문제는 내분점이니까 그냥 내분점 구하시고 삼각형에서 가계 이등분선 말하는 거야. 직선 두 개 나왔는데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으면 그냥 더하거나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면 거리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자체 방정 세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툭툭 치르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툭툭툭툭 찔렀을 때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미적분. 야, 우리 커리가 미적분은 끝나면 미적분 2하는 커리냐? 선생님이 급하게 해서 우리 다음 커리를 못 들었거든. 미적분 원하면 미적분 2하냐 우리? 혹시 들었냐? 확통하냐? 확통을 한다고 얘기를 알았어. 내가 커리를 한번 물어볼게. 자, A 0,0 5 0,0 A 1,y B 6,4 원점까지 C까지 해가지고 평사되도록 하는 C의 좌표를 구하래. 에이씨. 틀린 사람 3다시 빨리 질문한 사람. 뭐야? 없음 안 푼다? 불렀는데? 누구였지? 3다시 괜찮으니까 빨리. 없어?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이름 부를 문제 부를 때 내가 이름 써놔야 되겠다. 이거 여기다가 누구 건지. 4-2번. 근데 제니트 교재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일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미리 좀 맛을 좀 봅시다. 얼마나 거지같이 내는, 어디까지 거지같이 내는지 맛을 좀 봅시다. 그리고 프린트로 들고 다니면 덜렁덜렁 또 잃어버리니까 그냥 책을 살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세요. 유튜브 공수투. 근데 좀 사기 힘들다 하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프린트 해줄게요. 프린트로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타고 나서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내신 볼 때 오답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기왕이면 책으로 사서 책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D가 있다. BAC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 D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의 넓이가 똑같을 때,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을 조졌어? 이렇게. 근데 ABC와 ABD의 이렇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대요. 그때 이 D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찾아달라고 했네요.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BC랑 ABD의 넓이가 똑같으려면 AB는 공통이니까 C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D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면 되겠지. 끝. 그럼 조건 하나 더. 요 새끼 각의 이등분선 찾아가지고 얘가 지난다고 식을 하나 또 세우면 되겠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도 내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석은 각의 이등과 수학이 그지 같은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을 자꾸 여러 가지로 표현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의 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입니다. 야, 쌤이 자체 방정식 설명해 준 적 있나? 없죠. 우리 무조건 오만해가지고. 아가, 치레나 너는 있죠. 윤지도 있죠. 아, 윤지 AP 수업 나랑 듣는 거 맞죠? 준성이 AP 수업 나랑 듣지 않나요? 준성아, 선생님이 자체 방정식 설명한 적 있죠? 없었나요? 윤지야 없었나요? 어? 아, 없었어. 자체 방정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체 방정식은 이대로 그냥 상위 5% 문제입니다. 자체 방정식을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푸는 고딩들이 진짜 잘 없어요. 자체 방정식을 편하게 푸는 고딩들이 잘 없거든요. 일단 자체 방정식이란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만드는 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자체 방정식이야.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을 자취라고 부르고, 그 식을 구하라는 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X, Y로 잡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끝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 1,2와 평면위에 1,2라는 점이 있는데, 설이마, 거리가 3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 1,2와 거리가 3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어떻게 풀어?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구하라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실은 얘랑 거리가 3인 점들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 지금 네가 원방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얘를 들어봤더니 아, 이거 원방이네라고 이게 판단이 딱 쓴 거지. 그래서 그냥 원방을 이용해서 푼 거야. 근데 원래는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으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식을 세워. 조건 만족시키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거리가 3이라고. 이렇게. 근데 누가 이렇게 쓰나 식을? 예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원방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지. r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체 원래 원방이 나오게 된 이유도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 r제곱이라고 너네 원방을 외웠잖아. 그럼 왜 그게 원방인데? 라고 물어보면 a, b랑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치를 찾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야 식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아. 쉬운 패턴이야. 자체 방정식 기본 패턴인데 그냥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식만 세우면 돼. 조건으로. 그럼 두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직선과 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씨 뭐래? 그러면 거리가 같은 점을 x, y라고 잡으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루트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제곱분의 절대값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가 바로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가. 그런데 실제 내신에는 대부분의 학교,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이게 지금 각이등분선 방정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단 얘랑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 이 문제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L1이 x-y 플러스 1은 0이고 L2가 이것도 똑같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요렇게야. 그러면 지금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서로 똑같지? 똑같으면 이거 안 써도 되겠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아갈 거라서. 그럼 절대값은 절대값이랑 똑같다라고 나와? 그 말은 절대값 둘 다 지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그럼 넘기면 두 식을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땐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그냥 끝납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준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네 분모가 똑같으면 얘랑 같다라는 식은 결국 이 식과 이 식을 뺀 거거나 이 식과 이 식을 더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니까 y는 2가 되지.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은 y는 인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이거랑 더하면 2x 빼기 2는 0이지. x는 1이 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x는 1이 각의 이등분선인 거라 이 새끼가 1컴마야. 이해돼?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해?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y좌표는 그걸로 구하면 되지.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하고 앞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80%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게 나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로 나와. 이걸로 시험 문제가 나와. 특별히 좀 어려운 학교들이나 a제곱 b제곱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식을 세우게 나오고, 왜냐하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계산이 훨씬 더 더러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같게 나오는 게 중상이라면 같게 나오지 않으면 상문제가 돼버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나오면 원래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는 두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가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입니다. 소연아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이란? 두 직선 거의 같은 점들에서 두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라고?
오케이? 그래서 자체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자체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조금밖에 안 줘놨는데 잠깐 눈 나온 거네.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게 자체 방정식이에요. 그게 이제 반 정도 돼요. 이제 더 어려운 자체 방정식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이게 각이등분선의 기본이고 정석이라고. 근데 정석대로 풀면 당연히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얘는 시험에 이것도 내신에 거의 되게 많이 나오는 출제율이 되게 높은 문제라서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그 얘기가 바로 분모가 같으면, 즉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똑같다면 우리는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풀로 쓰지 않을 거고 그냥 더하거나 빼가지고 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더했더니 2x는 마이너스 2라서 x는 1이라는 게 이 새끼가 바로 각이등분선이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1, 멋있게 1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주시면 그 높이 두 개가 같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4-2번 틀리신 분 이해돼? 할 수 있겠어? 담이야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푼 사람들도 혹시나 풀이가 샘플이랑 비교해보고 풀이가 샘플보다 길다면 혹은 복잡하다면 풀이를 바꿔주세요. 샘플이 짧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샘플보다 짧은 건 얘기를 해주세요. 쌤 저거 시하고 뒤 이어갖고 기울기 구하면 평행 사변형? 그러니까 그 AB랑 CD가 평행을 하면은 ABC랑 AB가 넓이가 같았으니까 그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등도요.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된다. 네. 이것도 괜찮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점 어떻게 잡아도 넓이 똑같으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평행한 직선과 각이등분선의 교점? 그렇게 서울만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앞에 A 뭐래? 빼기 B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지? A 빼기 B라서 대입하면 바로 풀려요. 요 선이 기울기가 1이라서 A 빼기 B. 얘가 기울기가 1이라서 y는 x라 x 더하기 k라서 넘어가시면 y-x 값이 바로 구해지니까 그냥 요 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요 구하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네. 그게 진짜 거의 제일 짧겠다. 그렇지. 개 멋있어. 잘했어. 주주로 풀었어요.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요런 수업이 되면 진짜 베스트야. 보통 쌤이랑 이제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폼이 좀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쌤 이렇게 풀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특히나 도형 같은 경우는 풀이가 되게 다양해서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을 쓰면 더 깔끔해지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방정식 마무리하면 선생님 자체 방정식 문제 하나만 예로 들어줄게요. 빡센 자체 방정식 문제를 예로 들어줄게요. 한 문제만 더 보십시다.
자, 1,2와 이 문제 풀리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체 방정식 1,2와 x 3x-4y 빼기 5는 0 위의 점 저거 플레이하는 3x죠. 어? 저거 3x 마이너스 4y. 3x-4y 빼기 5 위의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의 자체 방정식을 뭐예요? 여기 위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의 자체 방정식을 찾아라. 이게 이제 자체 방정식 그 다음 버전. 세리나 풀어봐. 알부전에 나와 있는 거야. 너네 알부전 했잖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야. 이거 한번 풀어봐. 여기까지 풀어주고 싶시다. 현금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어. 제일 먼저 푼 사람. 제일 먼저 푼 사람. 쌤이 카드 줄 테니까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비싼 건 안 돼. 답을 말해. 아직 설명 안 해줬어. 아직 설명 안 해줬고 얘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푸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근데 풀면 쌤이 카드 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푼 사람은 답을 불러봐.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체 방정식 푸는 법을 모르고 그냥 뭐 이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때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분 더 드릴게요. 1분 후에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문자를 너네는 중딩이라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 부모님한테. 너네는 중딩이라서 숙제 문자를 부모님한테 보내야 된다 하더라. 답은 y는 4분의 3x 정답. 5,000원 넘기지 마라. 저도 비슷한 시기에 맞췄는데 아직 우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수사기야. 야 이거를 정석대로 푸는 거랑 때려 맞추는 거랑 근데 봐봐 때려 맞추는 거의 한계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이걸 이렇게도 풀어. 자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 여기는 얘네들을 연결시켰을 때 중점의 자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그럼 야 가운데끼리 연결시키면 뭐하지? 평행.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점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 뭐 이런 느낌으로 풀기도 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자체 방정식을 이런 느낌으로 풀면 아까 이게 서림이가 원방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런 식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기도 하고 끝까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체 방정식을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푸는 것만 풀 수 있어서 그게 좀 별로라서 예서야 이거 정확하게 푸는 법 알려줄게. 예서야 쌤이 얘기했지 아까 첫 번째 자체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하라는 점을 x, y라고 잡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줬지. 부하라는 걸 x, y라고 잡는 게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닌 다른 점이 주어질 거야 지금처럼. 그러면 이런 점은 a, b라고 잡아주세요. 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닌 다른 주어진 점이 하나 있을 건데 걔네들은 a, b라고 잡아주세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점 말고 다른 점이 주어지면 주어진 다른 점은 a, b로 잡는다. 그럼 이런 문제의 패턴은 뭐냐면 그러면 다른 점이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a, b에 관한 식이 바로 세워져. 3a 빼기 4b 빼기 5는 0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x와 y에 관한 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a를 x로 바꾸고 싶고 b를 y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야? 얘네들의 중점이 얘네매 2분의 a 플러스 1이 x래매 2분의 y 플러스 2가 b 플러스 2가 y래매. 그러면 a는 2x 마이너스 1인 거 아닙니까? b는 2y 마이너스 2인 거 아닙니까? 끝! 이거 계산하시면 아까 말한 y는 3분의 3x 나와요. y는 4분의 3x 이렇게 나와요. 모든 종류의 자체 방정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3스텝은 이렇게 되는 거야. a, b식이 먼저 구해질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 야 이렇게 쓰는 게 도형의 방정식인 건 알죠? 나중에 저기 기하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기하랑 미적수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음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음함수. 이것도 나중에는 함수라고 배워요. 이과생들한테만 함수야 이건. 문과생들한테 이거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지금 도형의 방정식 음함수인데 이렇게 A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에 관한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구하고 왜? 아마 문제에서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A, B식은 바로 구해져. 그리고 나서 A 자리에 X와 Y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 주시고 B 자리에 X에 Y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거의 95% 자체 방정식 문제 너네들이 앞으로 다룰 자체 방정식 모든 문제들이 요 안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어. 별로 안 어렵잖아. 구하고자 하는 점 x, y라고 잡어.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점 말고 다른 점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걸 a, b라고 잡아. 그럼 a, b에 관한 식을 먼저 세워. 그리고 a가 어떤 x고 b가 어떤 y인지의 관계식만 세워서 대입해. 그럼 그게 끝이야. 그게 자체 방정식이야. 근데 자체 방정식을 진짜 못하고 싫어해. 고등들 가르쳐 보면 거의 자체 방정식을 괜찮아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에 5명이 안 돼. 진짜 자체 방정식 그냥 자체 방정식만으로 그냥 자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애들이 다 절어. 다 싫어하고. 근데 별게 없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점 x, y라고 놨는데 지금처럼 구하고자 하는 점만 이렇게 놓으면 두 직선 딱 주어졌으니까 거리 같다라고 해서 식 세우면 이게 그냥 자체 방정식이잖아.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위에 있는 점들의 자체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a, b랑 원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고 둘 사이의 거리는 r이다 하고 그냥 세우면 그게 자체 방정식 끝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패턴은 구하고자 하는 점으로 바로 식을 세울 수는 없고 식을 세울 수 있는 점이 하나 더 주어질 거야. 점이 총 2개 주어지는 게 어려운 패턴이야. 그래서 a, b 라고 잡은 후에 a, b식 먼저 세운 다음에 a 자리 x, b 자리 y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